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비교적 잠잠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던 우리 장.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양시장에서 모두 1%대 하락이 나오면서 내일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라는 고민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철순 그리고 박춘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내일장 여신을 통해서 내일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그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였다. 앞으로도 또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자동차 쪽에서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 꽤 괜찮게 나왔잖아요. 일단은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저조하게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타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 글로벌 경쟁사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문제들이 좀 있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IRA를 폐지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이런 관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경쟁자들도 같이 받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다만 이런 IRA 같은 것들이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타격을 받을 수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현명하게 극복하려고 이미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라거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다른 일본의 경쟁사들 대비했을 때는 훨씬 더 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천천히 좀 움직인다는 게 조금 투자 관점에서 좀 단점이란 단점.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역시나 실적 대비는 여전히 항상 저평가인 섹터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들은 계속 좋게 보는 게 좋다. 다만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는 부품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성장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일반 자동차든 아니면 특히나 전기차를 비롯해서 신에너지차들의 이런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올해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분기 때도 그랬고 4분기 실적은 이제 앞두고 있는데 3분기 때 중국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HL 만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높아서 상당히 글로벌 어떤 매크로 변수에는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나 테슬라라든지 중국 기업들 쪽으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들 기업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HBM이 부각되기 전으로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320조 대 159조, 그러니까 절반을 뛰어넘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점점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진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두 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가팔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좀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주가도 많이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보시면. 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3년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6만 원대 주식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넘지 못했던 주식이 지금은 오늘 2.66%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만 9,500원입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보였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구나. 솔직히 지금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이야기를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전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예상치는요. 좋다라고 이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TSMC 실적 발표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K하이닉스 잘 나오겠네. 주식 한 3, 4년 정도, 한 4, 5년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반도체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어느 누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잠깐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미 지금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도 지금 17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대까지 20% 이상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선반영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SK하이닉스가 조금 날진 몰라도 저는 만약에 이렇게 대형주들은 어차피 업황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거 돌아올 때 그때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대형주는요. 그리고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자체만 놓고 본다면요. 잠시만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예. 005930. 자,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전혀 달라요, 움직임이. 네, 삼성전자는 지금 8만 원대 주식이 지금 5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거의 다지는 형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기대감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디램값 회복이라든가 등등등을 봤을 때는 지금 선반영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중장기로 뭔가 좀 예적금보다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난 트레이딩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변동폭이 좀 심하니까 예. SK하이닉스가 좀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중장기적으로 초보에다가 나는 조금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들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질문들 드려봤고요. 이제는 오늘장을 바라봤던 투자자들의 의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투자자의 다양한 의견들 먼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중국에도 관세를 붙이려고 하는구나. 설 지나면 칼바람 불겠네 올라와 있습니다. 전일 저희 내일장 여신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중국이 펜타닐을 보내고 있다. 이 부분을 근거로 들면서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 중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2월 1일 이 부분이 사실화가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분위기 어떻게 달라질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일본 금리 올릴 것도 이미 선반영됐다고 죄다 선반영이요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일본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블랙 먼데이 다시 마주하는 건 아닌가 우려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대응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연준 금리 동결은 사실상 확정인데 환율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장 1,437원으로 나흘째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나올 건지 이에 대한 우려 올려주신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도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SK하이닉스 내용인데요. 성과급 많이 준다고 주가가 떨어지나 올라와 있습니다. 성과금을 무려 기본급의 1,500%를 주겠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올해에만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험 매물 출회됐다.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요. 정확한 진단 잠시 뒤에 내려보도록 하고요. 또 아래에는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갤럭시 신제품 공개하니까 관련주는 귀신같이 내리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SDI 그리고 부품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까지 챙겨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도 올라와 있는데요. 트럼프 수혜주라더니 왜 내리는 거야? 라고 우려감 표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궁금증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긴 연휴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 전후로의 투자 전략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 연휴 이후 투자 전략은 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지만 가기 전에 내일 하루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야 나름의 전략들이 다 있을 거고 미리부터 정리를 하거나 새로운 전략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들 계시겠지만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렇게 긴 연휴를 앞두고 심지어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너무 헷갈린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물론 종목마다 워낙 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내 포트에서 이 종목은 약간 지금 정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연휴 앞두고 고민된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두 분이 노하우를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수 매니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항상 뭐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이 연휴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내 소중한 자금을 계속 풀베팅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세장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강세장도 아니고 워낙 지금 글로벌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인 증시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종목을 완전히 매도를 하거나 이런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오늘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인버스 ETF였어요. 아하. 네, 상당히 상위권에 리스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휴를 앞두고 일단은 오늘과 내일 정도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인버스를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뭐 이것도 다른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좀 막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지더라도 인버스를 사면 사실 이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는 뭐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할지 아니면 완전히 현금화할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만약 단기로 올랐던 종목들 그중에 뭐 대표적인 뭐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은 좀 종목별로 편차가 있었지만 그런 종목들은 사실 뉴스 하나에 지금 등락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어서 예. 들고 있기가 사실상 저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올라서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만약에 연휴 기간 동안 또 어떤 위원들의 발언들이라든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의 발언 때문에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일단은 뭐 현금화라는 전략들이 당연히 저는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중장기 베팅하는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더 많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평가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담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매물이 좀 수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속해 있는 어떤 섹터 내에서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비싼 편이라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팔까 말까, 뭐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연휴 동안 무언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딱 들려오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연휴를 제대로 못 즐깁니다. 그쵸. 그 뉴스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좀 포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단연간의 노하우가 있는 박준현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은 이제 긴 연휴 동안 우리 박철수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휴가 이번에 좀 길긴 하지만 보통 우리 금요일 날 보면 수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미국 입장에서 또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제 금요일 날 보면은 수급이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휴에는 물론 수익이 나 있다면은 일부 챙겨놓고 편안하게 그 돈으로 이제 뭐 명절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명절 뭐 그런 분들은 이미 좀 이거를 계산해서 팔으셨겠죠. 예. 네, 뭐 이제 미리 이제 다들 파셨겠지만 그렇게 좀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지금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이제 뭐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아랍 쪽에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따 제가 종목 설명할 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예. 그런 이벤트 그러니까 연휴 내에 이벤트성 이제 무엇이 진행이 된다. 요걸 알고 계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제 내일 물론 팔 거는 팔아야겠지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좀 챙겨야 되겠지만 좀 저가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내일 정도에 조금 이렇게 좀 사놓고 연휴 잘 보내고 연휴 갔다 와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내일 팔까 말까를 결정하신다면은 수익이 낮다 그러면은 일부 좀 팔아놓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누군가는 누군가는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그 기회를 또 활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우리가 연휴 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두 분이 공통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가장 많이 관심을 받는 게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는 동결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서 또 전후로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장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금리가 뭐 두 개나 얽혀 있죠. 이번 주에 뭐 일본도 금리 인상에 그렇죠. 대한 예. 이슈가 바로 내일 있습니다. 일단은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 때문에 좀 일단은 어느 정도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연휴를 앞둔 것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좀 역시나 좀 보수적인 관점이 내일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FOMC도 일단은 동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은 인플레 둔화가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줘야 일단은 금리를 좀 인하할 텐데 아직 지표들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금리를 좀 인하하기에는 아직은 좀 지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 둔화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일단은 환율들은 계속적으로 고환율이 좀 유지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결한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고환율 수혜주들 고환율 수혜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고환율 수혜주로부터 수출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출주 내에서 오히려 고환율이 또 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수출주여도 원재료를 해외에서 달러로 주고 사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환율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가격을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수익이 오히려 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원재료의 어떤 가격, 수입 가격과 그다음에 판매 가격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고환율이 이 회사의 마진을 실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요소구나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고환율 시대에 계속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뭐 기대를 해볼 종목들은 많죠. 지금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는 JP모 헬스케어 이후 흔들리고 있는 바이오주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을 계속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역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항상 지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리 인하 인상을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금융주들 오늘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금융주들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일단은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적정성 하락 우려가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우리가 금융주도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준비된 질문은 많은데 우리 춘현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비밀로 붙였던 그 이벤트가 뭔지 상당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바로 좀 토픽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을 확인하면서 관련된 투자 전략을 더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종목 만나보시죠. 오호, 현대바이오랜드와 온코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나왔다.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한데요. 현대바이오랜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이 좀 새해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다시 또 상승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고 여러 가지 매크로에 따라서 항상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트에 깔아놔야 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종 섹터 내에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작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포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현대바이오랜드가 적정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 원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제 소비재 중에 수출액 2위를 달성한 게 K뷰티 그중에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실제 주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뒤를 따라갔던 게 뭐였냐면 펌텍코리아처럼 이런 용기를 제작하는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는 회사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아직 오르지 못한 게 소재입니다. 이 회사들도 지금 낙수 효과를 오롯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K뷰티 화장품 관련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많이 팔리면 당연히 수익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바이오랜드는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는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로레알이라든지 시세이도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글로벌 뷰티 기업과도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사업 이외에 비화장품 사업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올해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대기업 중에 네슬레의 어떤 유통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올해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캐파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캐파 증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전망이 좋을 때 캐파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캐파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려감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자회사 해문법인 중국에 있는 법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적자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적자 폭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이걸 이제 매각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있었던 리스크 요인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실적인데 2024년도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20% 급증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20%에서 30% 정도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바닥권에서 잡기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온코크로스네요. 네, 온코크로스입니다. 예.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온코크로스. 일단 기업 내용만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내외 신약을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과 공동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서로 나눠 갖는 이런 윈윈하는 전략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 분석상 메이저 수급이 아직 상존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설 연휴죠. 다음 주부터 설 연휴인데 지금 27일 그러니까 이달 27일입니다. 다음 주겠죠. 그때부터 이제 4일 동안 두바이에서 아랍헬스라는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딱 저희 쉬는 때네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AI 의료 쪽이 좀 일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루닛이라든가 뷰노도 일부 좀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뭐 좋은 결과치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 끝나고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나서 AI 의료 쪽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내일이 마지막 딱 살까 말까 하면은 사는 딱 마지막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소식들도 있는데요. 자, 식약처가 24일부터 디지털 의료 제품법을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발표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의료 AI 제품 허가 시 이제 계획 내에서 뭔가 변경을 하고 뭘 고치고 한다 해도 간단한 보고로 처리를 완료할 수 있게끔 처리 속도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만큼 뭔가 이제 법제화적으로도 의료 AI 쪽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탄력 받는 게 계속 쭉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잠깐 흐름이 좀 끊기긴 할 겁니다. 끊기긴 할 거지만 뭔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랍헬스 쪽에서 좋은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명절 끝나고도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한번 좀 모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코크로스를 포함해서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옆쪽에 또 쭉 나갔었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고요. 자, 그렇다면 두 종목의 주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바이오랜드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월봉이 눈썰 매장이요. 이 정도면 이제 올라야 정상 아니니?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5년 전에 2만 원대였던 주가가 현재는 4,000원에서 형성되고 있죠. 이 하락세에 대한 아쉬움 올라와 있고요. 리포트, 좋아질 일만 남은 편안한 구간이라고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기기 캐파 증설과 필러 등 이 의료기기 신사업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의 리포트 나와 있고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 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국내 1위 화장품 천연 소재 기업인데 왜 화장품이랑 반대로 가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히알루론산 등 이 화장품 원료와 천연 소재의 강점이 있지만 다른 화장품 관련주에 비해서 아쉬운 흐름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슬레랑 손잡은 게 신의 한 수다. 올해도 흑자는 쭉 이어질 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네슬레랑 2023년에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주사 전환 2년 이후에 내려갈 데 없는 주가를 어디까지 내리려고 라고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현재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구조를 개편하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
부분 정리만 남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주사 전환을 2년 유예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가 불안에 대한 불만 올라와 있고요. 이어서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중국 자회사 매각하네요 라면서 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온코크로스 정목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여러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AI 덕분에 올라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때 한 달 전 공모가 수준이요 라고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공모가 7,300원으로 상장을 했었죠. 오늘 의료 AI가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온코크로스도 함께 상승 나와줬지만 오늘 종가 7,200원으로 형성하면서 상장가와 비슷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분기 매출이 고깃집 수준의 적자, 눈앞이 캄캄하네라고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3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아쉬움 남겨주셨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갔다 온다고 기대했는데 뭐 효과도 없음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서 이 신약 개발 플랫폼인 랩터 AI를 소개했는데요. 네, 하지만 오히려 이 행사 기간 중에 주가가 하락해서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의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 환율에 휘둘릴 걱정이 없다. 크크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수출은 없고 AI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양물 평가 서비스에서 발생되고 있는 점 짚어주셨고요. JW 중에 대웅, 동화, 보령까지 협력하는 거 보면 좀 더 기다려라면서 궁금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국내 많은 제약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스위스와 프랑스 업체와도 협력 중이라고 하니까요. 기대감 더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상장일 이후부터 그냥 박스권 안에서 노는데 오히려 이게 다행인가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부진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신규 상장한 다른 주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고요.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못 오릅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보호예수 물량 해제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과 투자 전략 지금 바로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은 차트가 눈썰 매장이다. 한쪽은 매출이 고깃집 수준이다. 굉장히 좀 매운맛의 그런 의견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그래도 두 분이 또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을 좋게 보니까 가지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차트 분석하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적자의 자회사가 매각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눈썰 매장, 월봉이 눈썰 매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네. 뭐 어느 정도 찍고 슬로프 타고 올라가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게 뭐 다들 뭐 좋은 신호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은 단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적자에 대한 어떤 적자 자회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화장품 뷰티 업종이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도 동시에 실적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역대급으로 실적 성장이 작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PER 밴드든지 아니면 PBR 밴드 모두 다 역사적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상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평가 매력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지금 뭐 반등이 얼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때문에 뭐 부담되는 가격권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상단에 매물 저항이자 8월달, 9월달 상단 부분을 일단 고점 저항을 고려해서 6,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요 전저점 4,000원 정도로 4,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뭐 큰 변동성 없이 너무나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더 강화될 수 있으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1차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좋은 수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4,525원 종가 마감인데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200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온코크로스는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주주님들 그 글을 보니까 예. 정보토론만 글을 보니까 주식을 조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아예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는 것 딱 같습니다. 보이나요? 네, 이제 이 기업은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예.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벌써 실적 갖고 논을 이야기를 한다?
이분은 좀 초보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적이 안 돼도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뭔가 기준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 니네 지금 신규 상장해가지고 그 돈으로 니네 회사에 좀 자금 좀 투자하고 기술 개발도 하고 좀 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테슬라 상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실적 갖고 논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예. 아까 조금 이제 매매 좀 실력이 좀 있는 분이다, 매매 좀 할 줄 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자 온코크로스가 지금 아까 이제 뭐 JW 중해제약이라든가 대웅제약, 동아약품 이렇게 이렇게 뭐 협업을 맺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프랑스 쪽도 마찬가지고 스위스의 알파몰 사이언스도 이쪽 글로벌 제약사와 지금 협업을 맺고 있고 제가 또 유심히 봤던 부분 중에 하나는 JW 중해제약인데요. 작년 4월에 후속 계약, 그러니까 연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만큼 JW 중해제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가격까지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예. 자 온코크로스, 자 이 종목은 자 이게 제일 팩트입니다. 공모가가 7,300원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공모가 수준이요, 현주가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오늘. 자, 그리고 앞에 저점, 기술적으로 보면은 6,200원대 저점이 있었고 그 다음 저점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저점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상승 추세 초입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이 종목은 지금 보호예수에 걸려 있는 주수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다고요? 7,3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부 물량은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0만 주, 30만 주 나오는 보호예수 물량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한번 거래가 되면은 1,300만 주 거래되는 종목. 그다음에 여기도 1,300만 주가 넘게 거래됐죠. 자, 이렇게 1,300만 주가 넘게 거래되는 종목에 10만 주 거래된다고 덜덜덜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가격 자체가 7,300원이에요. 공모가가 7,300원이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300원에 사가지고 1년 동안 기다려서 3개월 동안 기다려가지고 본전에 판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잠깐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7,300원에 100만 주 물량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합해서 계산해보면 2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후에 풀리는 물량이에요. 1년 후에 풀리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210억을, 한 200억 정도를 갖다가 1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본전에 파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 팝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는 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여기가 팩트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할 당시에 중간치 정도 가격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건 대충 제가 중간 가격을 잡은 게 아니라 분봉을 보고 11,000원 위에는 아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은 6,200원, 6,250원 요 라인 최저점이거든요. 요거 깨지면 추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손절 라인은 6,250원 제시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